조용히 해라. 자, 오늘 해수의 특성 얘기하자. 자, 조용. 자, 해수의 표층 수원인데, 자, 이 표층 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겉부분의 수원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 표층 수원은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위도라는 거, 자, 위도라는 거, 우리 그 가로선 얘기하는 거죠. 지구상에서의 가로선,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요, 북이, 남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적도죠. 적도 위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높아지는 거고, 역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또 위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저위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을 고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저위도로 가면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유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게 되는데, 적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표층수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이 표층수원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결국에는 이 저위도 쪽은 온도가 높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온도끼리 연결한 걸 등원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원선을 보게 되면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알겠죠? 이게 위도가 같은 곳은 대체로 표층선이 비슷한 이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절별 표층수원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이 당연히 수온이 높죠. 그리고 겨울철이 수온이 낮은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297조 문제를 풀도록 하자. 자, 조용. 자, 1번 해보자. 자, 답 맞춰보자. 조용. 자, 1번에 태양 에너지죠. 자, 2번은요, 저거, 낮아. 자, 3번에는 XO예요. 자, 여기서 질문 있나? 없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회수의 연직 수온 분포 보자. 자, 아까 얘기한 건 표층이에요, 표층. 겉부분의 수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연직 수온 분포라고 하면은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깊이에 따른.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시게 되면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에요. 네. 자, 이 태양 에너지 당연히 많이 받는 쪽이 온도가 표층 수온이 높겠죠. 그 다음에 적게 받는 쪽이 표층 수온이 낮겠고요.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낮아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낮아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요 층상구조 요거는 별표를 꼭 좀 쳐주세요. 자, 해수의 층상구조는 별표를 꼭 좀 쳐주시고요. 여기 지금 깊이에 따라서 몇 개 층으로 나눈대요? 3개 층으로 나누죠. 그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뉘게 돼. 자, 먼저 혼합층부터 볼게요. 지금 겉부분이에요. 자,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모두 받아요.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모두 받아.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 겉부분에서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온이 높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단 말이야. 바람이 불면은 물이 섞여. 그래서 혼합층이야. 섞인다 그래서. 자, 이 섞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온도가 일정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람에 의해서 섞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바람이 강하면은요, 이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거죠. 자,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에요. 수온이 일정한 층,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강한 곳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는, 자, 이제 바람의 영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요,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지형이 나타나게 되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쫙 낮아지는 층,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수온약층은요,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인데, 이 층만 놓고 보면은 위쪽은 따뜻한 물이 있는 거고 밑에는 찬물이 있는 거, 그런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 찬물이 위로, 따뜻한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은 있을 수 없어요. 즉, 여긴 무슨 현상이 안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정한 층. 자, 다음. 자, 수온약층이 다 지나고 나면은요, 심해층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도 도달하지 않고, 뭐, 당연히 바람도 안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으로 유지가 돼요. 자,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인데, 이거는요, 여기,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 그러니까, 심해층은요, 위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고위도건 저위도건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위도나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갖고 있는데 요 세 개 층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 심해층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게 막아주는 층이 바로 누구겠어? 수온약층이에요. 만약에 이 수온약층이 없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은 심해층에 4도씨쯤 되는 이 물이 표층까지 올라갔다고 치면은 표층 굉장히 차가워지겠죠. 그러면은 기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심해층이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차단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 수온약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별표 또 한 번 요거 자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인데 위도에 따라서야 당연히 저위도면은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표층 수온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표층이 가장 높은 온도가 바로 요거죠. 이게 저위도예요. 근데 저위도는 혼합층이 얇아요. 혼합층이 얇은 이유는 뭐겠어? 저위도의 혼합층이 얇아. 그 이유는 혼합층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두께가? 바람이죠. 혼합층이 얇은 이유는 바로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위도 보세요. 중위도는 여기죠. 대략 한 15표층선이 15도쯤 되는데 여기는 혼합층이 어때요? 굉장히 두껍죠. 자, 혼합층이 두꺼운 이유는 중위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위도로 가면은요. 고위도 보세요. 표층과 수온약층, 혼합층, 심해층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원체 추운 곳이니까 심해층이나 표층이나 온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특징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위도별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하자. 저위도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요. 수온이 높은 거지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심해층과 표층과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크죠. 수온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혼합층이 얇은 거야. 그 다음에 중위도는 바람이 강해요. 혼합층이 가장 두껍죠. 그 다음 심해층은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거 있니 요거? 자, 요거 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옆에 1, 2, 3번을 하고 밑에 거라자. 자, 1, 2, 3번 옆에 거 바로 문제 좀 해보자. 자, 1번 해보자. 1번에 그렇지, 태양에너지 바람이죠. 2번의 이름 A 혼합층 이름까지 써줘야지. 기호와 이름이야. A 혼합층. 2번은 C 심해층이죠. 3번은 B 수온약층이겠네요. 자, 3번에 A는 저위도, B는 중위도, C는 고위도. 자, 이번에는 염류와 염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우리가 그 바닷물을 마셔보면 알겠지만은 우연이라도 자 마셔보면 짠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막 토할 것 같죠, 그죠? 자, 이게 짠맛을 내는 물질과 쓴맛을 내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는 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얘기를 해.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 바로 염화나트륨인데 이게 바로 소금의 주성분이죠. 짠맛 내는 애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애가 마그네슘인데 이건 또 쓴맛 내는 애예요. 자,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부 같은 거 간수라고 그러는데 여기 응고시킬 때 쓰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얼마나 녹아있느냐를 따져주는 걸 가지고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별표 한번 쳐주셔야 돼. 정의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해수 1000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 줘야 될 건 뭐냐면, 해수는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해수는 물과 그 다음에 염류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g 안에는 물과 염류가 같이 들어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단위 보면은 PS라는 단위가 있고 퍼밀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거의 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옆에 얘가 나와 있는데 PSU는요 15도씨 일기압에서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측정한 염분이라고 그랬고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에 대한 얘기고 퍼밀은 천분율이에요. 백분율이 퍼센트잖아. 천분율은 퍼밀. 그러니까 백분율은 100개 중에 몇 개 있냐를 따지는 거냐면 이 천분율은 1000개 중에 몇 개 있냐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요걸 퍼밀이라고 얘기하는데 1퍼밀은 10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평균 염분을 따져보면은요 35psu야. 이게 35퍼밀이랑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해수 1000g 안에 35g의 염류가 녹아있어요 라는 얘기야. 해수 35psu라고 나오면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35g 있네요. 그럼 물은 몇 g 있다는 뜻이니? 35를 뺀 나머지가 물이죠. 965g의 물을 갖고 있고요. 염류가 35g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35psu가 물 1000g에 35g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 965g에 35g 있어서 합이 1000g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해수의 양이. 자, 그러면 이 염류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마그네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염류를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옆에 1번하고 2번 문제 이제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채점해보자. 1번에는 염류죠, 염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는 염화나트륨이 될 거고요. 자, 2번에는요, XXOO. 자, 여기서 혹시 질문? 2번에 4번. 자, 이게 물 960g에 염류 40g. 이거 두 개 합친 게 해수가 되는 거죠. 결국 해수 1000g 얘기하는 거예요. 1000g 안에 40g 있으니까 40p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수의 염분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염분은 해역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염분값이 그 바다마다 다를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영향을 누가 주느냐? 바로 물의 양이야. 물의 양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서 당연히 염분이 높은 곳은 증발량이 많겠죠. 당연한 얘기죠. 증발량이 많으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농도가, 즉 염분이 높아지는 거죠. 자, 담수 유입량이야. 그러니까 담수 유입량이 많은 곳은 염분이 낮겠지.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반대로 담수 유입이 적어야지 염분이 높은 거고요. 해수의 결빙과 해빙. 결빙이면 뭐예요? 어는 거죠. 그 다음에 해빙이면 녹는 거죠. 당연히 얼 때가 염분이 높아져요. 해수가 얼 때, 결빙이 일어날 때 물만 얼어. 염분은 염류들은 안 얼고. 그러다 보니까 물만 얼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반대로 해빙이 일어나면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염류 양이 일정할 때 강수 해빙들이 물의 양을
많아지면, 물의 양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 당연히죠. 반대로 물의 양이 줄어들면 염분이 높아지는 거 당연한 얘기죠. 자, 증발량과 강수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겠죠. 비가 많이 내리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반대로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겠죠. 6kg부터 담수가 강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강물이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그래서 염분이 낮은 편이에요. 자, 우리 그 중국 홍수 때문에 담수 유입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 의 염분이 낮아져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말 나오고 있는 거 뉴스 본 적 있니? 없군요. 자, 그래서 담수 유입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 해빙과 결빙인데 빙하가 녹으면 염분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빙하가 얼면 염분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극지방에서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 해수의 염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나눴을 때 저위도는요 염분이 낮아요. 왜냐면 이때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도 근처죠. 적도 근처에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는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은 반면 중위도로 가잖아요. 30도 부근에는요 오히려 증발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들은 다 요 30도 부근에 있는 거야. 사막들은 여기가 가장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분도 높다. 그 다음 고위도로 가잖아요. 빙하가 녹는 해빙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그래서 위도별로 염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전 세계 해수의 염분 분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30도 부근이 가장 염분이 높은 거 보이죠, 지금? 그죠? 30도 부근이 염분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도 부근도 염분이 높지만은 여기는 조금 낮은 이유가 바로 담수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간 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대륙 근처는 염분이 낮고 그 다음 대륙 근처가 아닌 곳은 염분이 높고 그 이유가 역시 담수 유입량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이거 별표예요. 우리나라 주변. 자, 우리나라 주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2월하고 8월 나와 있네. 2월이면 겨울, 8월이면 여름이죠. 언제가 염분이 높겠니? 그러니까 언제가 염분이 낮겠니? 결국에는 언제 물이 많이 들어오겠니? 여름하고 겨울 중에. 그렇죠? 8월에는 장마 지나고 나서 태풍도 오고 물이 강수가 많이 내리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강수는 요때 많이 내린단 말이야. 장마부터 해가지고서는 태풍까지.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염분이 낮아요. 농도 낮은 거 보이죠? 자, 여름철에 염분이 낮아요. 그래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황해하고 이제 동해하고 보는 거야. 자, 황해하고 동해하고 보게 되는 거야.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어요. 황해랑 동해를 비교할 때 어디가 염분이 더 낮아요? 보이니? 황해가 더 염분이 낮은 거 보이니? 왜 황해가 더 염분이 낮겠니? 지금 황해는 중국에서도 강물 들어와, 한국에서도 강물 들어가, 즉 강물 유입량, 담수 유입량이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황해 쪽이 염분이 더 낮아요. 동해보다. 자, 요거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주변이 염분이 어떻게 되느냐. 됐니? 자, 다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데요. 자,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요,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야. 염분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염류들 사이에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자,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북극해 30psu, 동해 33psu, 자, 그 다음 홍해로 가면은 40psu 라고 하는데 당연히 1000g당의 염류양이 다르겠죠. 당연히 염화나트륨의 양도 서로 다른데
그거를 뭘로 해보느냐?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보세요. 양은 다르지만, 각각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비율이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염류들 간의 비율이 이렇게 일정해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를 차지한 비율이 일정하므로 염류 사이의 비율도 일정합니다. 자, 여기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7대1이야. 북극해에서도 7대1. 동해에서도 7대1.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 그럼 왜 각 비율이 이렇게 일정하냐? 왜 염분의 양은 양은 다른데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냐? 계속 섞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얘네들 계속 섞이는 거죠. 바다는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류들 간의 비율은 일정해. 근데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담수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증발량이 많아져. 염분이 높아지는 거고. 오케이? 똑같은 국인데 라면을 끓이는데 여기다 스프를 넣고 여기다 스프를 넣는데 얘는 물이 요만큼 있고 얘는 물이 이만큼 있어. 근데 똑같은 양의 라면 스프를 넣었어. 근데 당연히 얘가 농도가 높겠죠. 물의 양이 적으니까. 하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은 어떻다 서로 비율이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양은 달라. 염분은 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섞이기 때문에 염류들 간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301쪽이네요. 벌써 301쪽까지 왔네. 자, 여기 옆에 문제 좀 빨리 해보도록 해보자. 자, 채점하자. 자, 이번에 1번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죠. 자, 2번에 낫, 높, 높. 뭐가 아까워? 높. 오케이? 뭘 틀렸어? 5번이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이거 지금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누가 크다는 얘기야? 증발량이 큰 거야? 강수량이 큰 거야? 증발량이 큰 거죠. 자, 증발량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증발량이 큰 놈이니까, 높이 돼야죠. 자, 그 다음 3번에는 OXO. 여기서 틀린 건? 틀렸어요. 뭐? 1, 2, 5. 2호 틀렸어요. 2호. 이런. 잠깐만요. 해수의 염분은 해역과 계절에 따라 다르다. 그죠? 다르다고 아까 맨 첫 줄에 나와 있죠? 네. 적도 부근의 해역은 증발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도 부근은 뭐가 많아요? 강수량이 많아요. 적도 부근은 30도 부근이 증발량이 많은 거예요. 네. 전 세계 대체로 30도 부근은 염분이 가장 높다. 그죠? 30도 부근에서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가장 높고요. 이거는 5번은 말을 잘못했네요. 네. 자, 1번은 염분비 일정 법칙이고 2번은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냥 7대 1이죠. 비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는거 78% 썼는데. 네? 7대1 비율 쓰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일주 이상해요. 뭐가? 일주 이상해요. 뭐 몇 번? 일수차가 좀 이상해요. 암기팀이랑 암기급이 일주 이상한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어거지니까. 자, 그럼. 야, 조용. 자, 이해 쏙쏙 집중 강의 보도록 하자.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 실험인데요. 자, 물에다가 2cm 깊이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신호등이란다. 온도계죠. 자, 온도계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자, 온도계를 박아놓고 적외선 등으로 가열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가열을 했을 때 누구랑 싸우니? 자, 당연히 가열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등에 가장 가까운 표면이 가장 온도가 높고요.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열 후 온도를 보세요. 가열 후 온도. 요거죠. 가열 전 온도. 가열 후 온도. 가열이니까 표면이 이렇게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뭘 해?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켜 주는 거죠.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켜 주니까 표층이 섞이게 되면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네. 요 일정한 구간 우리 무슨 층? 오. 제일 위에 있는 거 뭐였지? 혼합층. 그렇지. 혼합층이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혼합층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깊이가 9cm 되는 지역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나 가열을 할 때나 바람을 쐬거나 온도가 일정하네요. 이건 어느 층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심해층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자. 기억. 가열 후에 이제 수온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가열하고 난 다음에 뭐가 형성되는 거냐? 수온 약층이 형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자, 그 다음 선풍기를 켰더니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기네. 바로 혼합층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적외선등은 태양이고요.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는 겁니다. 조실험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자, 이번에는 그 연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잘 봐. 유형 1 보시게 되면 염분이 35ps인 해수 1000g에 염화나트륨이 27g 있다면 70ps인 1000g에는 몇 g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간단해요. 비율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35일 때 27 있다면 70일 때는 몇이 있니? 이렇게 그냥 비례식 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배니까 54g이 녹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유형 2인데 1000g 안에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양을 얘기를 해줬네. 여기는 몇 ps인지 그런 건 안 나왔고. 근데 이 비율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25.6 대 3.6은 24.1 대 A 이런 식으로 비례식 세워가지고 A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연분비 일정의 법칙은 비례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쉬워요? 자, 우리는 이제 몇 페이지까지냐? 요건 이제 다 풀어야죠. 307쪽까지 싹 다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쉬워요? 307쪽까지 풀어주세요. 너무 귀찮아요, 효율이. 쎄.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이제 지도를 못 보겠어. 자, 조용. 자, 보자.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1번, 3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5번이야. 여기서 빨리 틀린 거 질문. 1번, 6번. 근데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태양 에너지고요. 또 6번에 자, 6번에 A는 혼합층이 가장 A가 얇은 거죠. 혼합층은 B가 두껍죠. 자, 그 다음 수온 약층 수온 변화가 가장 큰 거는 A죠. 온도 변화가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기억 리을은 틀렸어. 그래서 디귿 리을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에 3번, 8번에 5번, 9번에 2, 10번에 2, 11번에 4, 12번에 2. 12번 좀 볼게요. 자, 이 12번에요. 2kg에 녹아있는 양이잖아. 그죠? 자, 2kg에 이만큼 녹아있대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한 값이 얼마겠니? 를 먼저 해주시면 되죠. 얘네 다 더하면 얼마야, 이게? 64죠? 2kg에 64g 녹아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염분이라는 건 1kg에 몇 g 녹아있느냐잖아. 그러니까 32psu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또 여기서 혹시 또 질문 있니? 여기서 질문 없니? 자, 그 다음 13번에 100g이에요. 200 PSU로 여기 해소 500g을 가열했을 때 염료의 양 물어보잖아. 200 PSU는 1000g 안에 200g 녹아있다는 얘기잖아. 해소 1000g 안에 200g. 그러니까 500g이면은 해소 500g이면은 100g 녹아있어야지.
그러니까 200 PSU는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200g 녹아있다는 뜻이죠. 머리를 못 믿어서 했어요. 그러면 해수 500g에는요 몇 g이 녹아있을까요?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반인 100g 녹아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 네네네. 자, PSU라는 게 1000g 안에 200g 녹아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14번에 3번 맞죠? 14번에 3번이죠. 자, 여기 40 PSU인 해수 3kg이에요. 자, 그러면은 1kg에 40g 녹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kg이니까 염류는 얼마야? 120g 녹아있어야 되는 거죠. 자, 3000에서 120을 뺀 나머지가 물의 양이 되는 거죠. 120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15번에 1번,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5번, 19번에 5번. 자, 설명한 거 이외에 또 설명 필요한 거 있니 혹시? 19번? 네? 자, 19번에 이해됐어요. 취소. 네, 취소. 19번 혹시 질문? 자, 20번에 1번, 22번에 2번인데 여기 지금 1대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달라도 비율은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90 PSU에서도 1대 2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22번에는 4번이죠. 이거 비례식이 어떻게 돼? 32대 자, 비율이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2대 24.8은 34대 A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서 A 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왜?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류들 간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비율로서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번에는 2번이고 24번에 5번이고 25번에 3번이에요. 24번에 뭐요? 근데 연료에 어쩌고 영화 나트륨 아니에요? 뭐요? 24번이요? 네. 전체 염류 중 황산,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황산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다고. 비율은 각 바다들의 비율이 같다고요. 그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 또 질문 있니? 없니? 오케이. 소수령 이제 다 풀고